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경입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이것저것 새로 시작하거나 도전하거나 실험해보는 일들이 많죠. 저도 항상 새해가 될 때마다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집 근처 도서관에서 희망도서를 신청하는 건데요. 올해는 2권에서 3권으로 늘어나가지고 제가 신나게 희망도서를 일단 신청을 3권 정도 했습니다. 어떤 책을 희망도서로 신청했는지는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도서관에서 제가 최근에 빌린 책들이 4권이 있어요. 그것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희망도서 신청한 3권까지, 그래서 총 7권을 오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책은 리 스몰린의 시간의 물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잉여북스의 과학책이 약간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제가 요새 좀 과학에 빠졌어요, 여러분. 사실 과학에 관심이 생긴 건 제가 최근에 알쓸인잡을 보면서부터, 제가 거기서 김상욱 교수님이랑 심채경 박사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과학의 매력에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을 빌려보게 되기도 했는데, 이제 이 책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시간은 실제한다. 시간은 환상이 아니며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 실제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사실 주류 물리학계에서는 시간은 환상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조금 주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시간은 실제한다, 환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 저자의 주장에 더 관심이 가서 서문을 읽어보게 됐고,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어떤 의미가 굉장히 좀 저한테 와닿아서 이 책을 빌려보자 라고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사실이다, 팩트다, 진리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정말 되게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믿잖아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다. 우주는 빅뱅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런 되게 엄청난 법칙들, 우리가 되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법칙들에 대해서는 사실 반박을 하지 않기도 하고, 우리가 되게 맞지 그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말을 합니다. 연속적인 그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진화할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한때 아인슈타인의 산득성 이론이 세상을 지배하던 때가 있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흥미를 돋구게 하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라는 마인드가 일단 전 좋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나중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고, 저는 또 그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철학적으로 과학에 접근하는 시도가 무척 참신했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 과학, 물리학을 비롯해서 과학을 바라볼 때 더 다채롭고 참신한 논의들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 의도가 좀 보였기 때문에 이 책이 되게 흥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어려워서 아주 흥미롭게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서론부터 진짜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책은 눈의 선하게라는 책입니다. 화면 해설 작가들이 화면 해설과 그리고 화면 해설을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책이에요. 화면 해설이 단지 선량한 일이 아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면서 어떤 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담아냈는데, 화면 해설 같은 거는 제가 처음 이 책을 통해서 거의 알게 돼가지고 좀 많이 반성하면서 읽었고, 장애 여부를 떠나서 모두가 동등한 미디어 접근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화면 해설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 어떤 면에서 이 화면 해설 작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 관심이 생겨서 빌려보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눈에 선하게 라는 책을 빌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이백철 박영규 작가의
감옥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철학자가 묻고 교정학자가 답하다 라는 부제를 갖고 있고요. 기존의 감옥학을 넘어 인간학과 미래학으로 나아가는 교정학이라는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좋아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 철학과 땡땡 이렇게 교차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거는 이제 철학과 교정학이고 아까 이제 소개했던 시간의 물리학은 과학, 철학 이렇게 교차했던 그런 건데 딱 제목 읽고 호기심이 생겨서 바로 책을 집었던 것 같아요. 생각했을 때 감옥 나랑 너무 먼 주제네? 그리고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옥도 그렇고 쓰레기 매립지 그리고 원전 저 약간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시설이나 공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 책에 호기심이 일단 1차적으로 생겼고 코로나가 터지고 한때 이제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재소자들이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으로 되게 취약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걸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뭐 교정교화로서의 교정학, 감옥학 이런 게 분명히 있긴 하잖아요. 그게 조금 저는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이제 인문학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철학자가 교정학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교정학자가 이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 티키타카라고 해야 되나? 대화 같은 것들이 저한테 생각거리를 줘가지고 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되게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현대에 감옥이 생겨났다라는 주장인데 아니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감옥이 생겼다고?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인즉슨 신분제가 있었을 때에는 절대왕정 시기잖아요. 절대왕정 시기에는 일단 지주와 농노가 있었고 농노는 사실상 자유민이 아닌 그런 자유가 박탈된 노예나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근데 그러다가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 산업혁명으로 경제구조가 아예 바뀌면서 시간이 아예 곧 돈이 돼버린 거예요. 이 시간이 곧 자유잖아요. 이 자유를 박탈하려면 시간을 뺏어야 되고 시간을 뺏기 위해서 지금의 감옥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신분제 이전에는 너의 자유를 뺏겠어 라고 해도 이미 그들은 사실상 자유가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벌보다는 때리는 태형 이런 것들이 더 흔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 되고 신분제 폐지되면서 시간이 곧 돈이게 되니까 현대 감옥이 생겨나게 된 거죠. 뭔가 이런 역사적으로 인간을 알게 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책 감옥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 책은 전주홍 작가의 과학하는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과학자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가? 매일의 실패를 넘어 경이와 호기심의 세계로 라는 부제를 갖고 있고요. 이 책도 제가 알쓸인잡을 보고 과학이라는 거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때 마침 이 책을 발견했고 이 책도 마냥 과학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인문학적인 시선,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점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빌렸어요. 알쓸인잡에서 김상욱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우리는 과학이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과학은 엉뚱하고 또 기발하고 괴짜적인 모습도 있을 때가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편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과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다 보면 좀 거리감이 생기면서 무관심해지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이런 과학을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들을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 책을 빌린 것도 있고
또 순수하게 과학의 어떤 연구 과정을 좀 알고 싶은 그런 호기심도 좀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을 빌려서 읽고 있습니다. 제가 또 희망도서를 신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첫 번째로 희망도서를 신청한 건 과학에서 가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에요. 연구 주제 선정부터 설계, 실행, 평가까지 라는 부제를 갖고 있고 아까 과학하는 마음 소개할 때 말했던 것처럼 과학에 조금 관심이 생겼고 어떤 점에서 과학이 이제 가설부터 시작해서 정설이 되는지 이런 게 또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돌봄과 작업이라는 책을 신청했어요. 나를 잃지 않고 엄마가 되려는 여자들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고 저를 이제 쭉 구독해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돌봄이라는 단어에 좀 홀린 듯이 딱 클릭하는 성향이고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시민적 가치가 돌봄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또 여성으로서 또 엄마로서 나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자기 돌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희망도서를 신청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신청한 거는 바젤탑이라는 책이에요. 일단 제가 요새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과학부터 시작해서 물리학, 진화심리학 이런 것도 그렇고 경제 쪽에도 제가 관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최근에. 그래서 관련된 책을 좀 구경하다가 이 책을 처음에 보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희망도서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책의 소개글 같은 걸 좀 보니까 세계 중앙은행들의 은행이라 불리는 BIS의 역사에 관한 책이라고 적혀 있고요.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BIS와 국제금융이 얽힌 사건들을 소설처럼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라고 적혀 있어서 재밌겠군 해가지고 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정치적인 것과 굉장히 얽혀 있잖아요. 또 저번에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소개했을 때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한 나라의 경제 구조가 설립되고 뒷받침되는 데에는 이 정치적인 것이 굉장히 큰 몫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한국의 경제 구조에서 나아가서 전 세계 은행의 은행이라 불리는 BIS는 어떤 정치적인 맥락과 연결되어 있나 근데 이걸 알면은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이거를 희망도서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도서관에서 빌린 4권의 책이랑 최근에 희망도서로 신청했던 책 3권을 간단하게 공유를 해봤습니다. 희망도서를 신청해서 읽고 싶었던 책들도 한번 신청해서 읽어보시고 좀 새해니까 새해 버프 받아서 좀 다방면으로 새롭게 읽기를 시도해보는 1월, 2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